안녕하세요. 오늘 진약사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은 면역 관련된 베타글루칸 이야기예요. 면역을 이야기하면 생명력이랑 사실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질병에 얼마나 우리가 저항력을 갖는가 하는 그 말이 면역력인데요. 우리 그 질병에서 가장 그 면역력과 직결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 암이잖아요. 암을 예방하는데도 면역력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고요. 가장 가볍게는 감기.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다, 만성 피로 이런 것도 면역력이랑 관련이 있고요. 또 환절기에 재채기, 콧물, 비염 있잖아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도 다 면역 이상이고요.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 면역력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병원균, 외부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외부 물질과 싸워야 하는데 그 면역이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면역 이상이잖아요. 이런 면역 이상에 포괄적으로 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는데 제가 제 영상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거예요. 베타글루칸 제가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베타라고 하는 것은 화학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먹는 그 곡물 종류 있잖아요. 탄수화물 이런 것은 다 알파 결합이거든요. 알파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몸에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소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포도당 이런 걸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베타 결합은 사람에게는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질의 일종이거든요. 소화되지 않는 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는데요. 우리 몸이 단지 에너지원만 받아들여서 그걸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은 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다른 역할을 갖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특이한 것이 베타글루칸인데요. 글루라고 하는 것은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베타로 결합을 해서 많이 엮어져 있는 복합당이다 그런 뜻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섬유질의 일종인데요. 섬유질 중에서도 이 베타글루칸은 한 1940년대부터 면역을 증진시키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연구가 누적되어 왔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베타글루칸을 자연물에서 섭취를 했거든요. 이 자연물 중에서는 특히 버섯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버섯, 영지버섯 하는 그런 좀 고가의 약용버섯들 있잖아요. 이 버섯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버섯 안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을 지목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버섯 안에 혹은 또 곡물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보리나 귀리 이런 것 안에도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는데요. 섬유질이니까 들어있는데 이런 데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굉장히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면역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리고 버섯 종류만 해도 굉장히 고가고 그 고가의 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질은 좋지만 그것이 함량이 낮은 데다가 또 베타글루칸이라는 것 자체가 복합당이잖아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덩어리가 큰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로도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가 우리 몸 속에 흡수가 되려고 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흡수율이 낮다. 함량이 낮고 흡수율이 낮다라는 이런 난점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아주 고가의 버섯들은 조금 더 함량이 높을 수 있고 좀 더 베타글루칸의 어떤 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3세대 베타글루칸이 나왔잖아요. 제가 취급하고 있는 저희 진약사몰의 제품이 그런 약용 버섯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손쉽고 또 흡수율이 높고 가볍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베타글루칸인데요. 이것이 바로 세균 배양 베타글루칸이라는 거예요. 제가 베타글루칸을 처음 약국에서 접했을 때 저도 낯설었거든요. 이런 게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훨씬 더 전에 직접 접하기 전에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그 베타글루칸이 한 사람이 한 달이나 2달 먹으려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를 잡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처음 접했을 때 이 베타글루칸이 저는 한 달분 정도에 한 10만 원에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을 먹었는데 그 먹고 나서 느끼는 그 놀라움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바로 피로 회복에 즉효로 효과가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피곤한 사람이었고, 제가 예전에 뭐 2번이나 번아웃이 돼가지고 한번 엎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몸이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항상 조심조심 그렇게 규모 있게 생활하는 절제된 생활을 제 1번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저한테 이 베타글루칸 정말 탁월한 피로회복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로 하루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휴지 이런 게 잘 없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다가 재채기가 한번 나면 그 다음에 콧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휴지도 없고 제가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몰라요. 진짜 곤욕스러웠는데 그런 제가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약국을 그렇게 한참 했는데도 이게 봄, 가을이 되면 특히 가을에 찬바람 불 때 이 재채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또 비염약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 작은 비염약, 알약 아주 작잖아요. 하루에 한 알 먹는 비염 알약 그걸 먹으면 얼마나 이렇게 온 몸에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지 그게 항히스타민제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병원에서 비염약 타다가 먹어보세요. 그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일단 무기력해지고요. 굉장히 사람이 졸려요.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비염약을 하루에 한 알 자기 전에 졸리니까 자기 전에 먹었는데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죠. 알고 보니까 한 일주일쯤 먹고 나서 이분이 심하게 가을을 타시는 거예요. 본인은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항히스타민제 비염약을 먹어서 우울증 비슷하게 사람이 가라앉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베타글루칸 먹고는 저희 집에 재채기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여튼 이 베타글루칸이 재채기 비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제 생각에는 아토피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질 굉장히 질 좋은 섬유질에 속하거든요. 어떤 뭐 식품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보다 굉장히 질이 좋은 섬유질에 속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어떤 혈관에 혈액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섬유질로서 효과가 있고 면역 증강 효과로서 또 2차적으로 득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베타글루칸의 효과가 간 쪽에도 있거든요. 간에 피로가 쌓이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저도 베타글루칸을 먹고 피로회복의 효과를 바로 보았던 것 같아요. 제 진작사몰에 보면 효모 베타글루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캡슐로 된 베타글루칸, 또 분말로 된 베타글루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효모로 된 베타글루칸은 효모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탈모 영양제가 될 수 있어요. 탈모. 그래서 제가 본래 항암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심하게 탈모가 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 머리 지금 완전히 다 회복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저를 보면 머리 결이 너무 좋다고 예전에 제가 그 항암하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효모 베타글루칸의 효과일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머리숱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덤으로 면역력도 좋게 하니까 효모 베타글루칸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고요. 근데 효모 베타글루칸은 약간 좀 뚱뚱하신 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먹으면 이게 체중이 좀 증가될 수가 있어요. 효모기 때문에 이것이 적당히 소화작용을 촉진하고 입맛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자기가 선별을 해서 나는 체중이 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캡슐형이나 분말로 되어 있는 베타글루칸을 드세요. 저는 포로 되어 있는 그 분말형 베타글루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맛이 좋거든요.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나요. 시원하고 깔끔한 맛. 그래서 뭐 비타민 B, 비타민 C,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뭐 레시틴, 또 저는 잇몸약도 먹고 있거든요.
제 덴티플러스라고 하는 잇몸 영양제 먹고 뭐 또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먹는 알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왠지 좀 약을 잔뜩, 사실 약은 아니고 식품이지만 이런 것을 잔뜩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맨 마지막에 레시틴, 과립으로 된 레시틴이나 아니면 분말로 되어 있는 베타글루칸을 먹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좀 텁텁함에서 상큼한 그 느낌으로, 고소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포로 된 베타글루칸을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고, 또 어떤 맛이 느껴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캡슐로 되어 있는 베타글루칸을 드세요. 캡슐로 되어 있는 베타글루칸은 장점은 캡슐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한 2개, 3개 하루 종일 아침에 하나 뭐 점심에 하나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2알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는, 부피가 작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약간 단점으로는 좀 특이한, 약간 좀 거슬리는,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거슬리는 어떤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입안에 잠깐 머금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삼키셔야 돼요. 이게 캡슐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식도에 붙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물과 같이 좀 머금고 있다가 그 캡슐 겉에가 이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서 미끌거리게 되었을 때 삼키면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베타글루칸을 좀 한 3개월 이상 꾸준히 평생 드시는 것도 제가 권하는데요. 특별한 어떤 독성도 없기 때문에 섬유질 종류라서 이걸 좀 꾸준히 드시는 거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아직까지도 이제 병원에서 암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특별히 베타글루칸이 더 필요할 거고요. 요즘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뭐 간 이런 쪽으로, 또 피부,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피부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인 것 같아요. 이 베타글루칸을 저희 몰에서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옛날 같으면 뭐 100만 원, 또 저도 처음에 먹었을 때 한 달분에 한 1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가 이 요긴한 면역 증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안심하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면역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면역하면 베타글루칸을 가장 강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면역이 뭔지는 다 잘 아시죠? 요즘에 이제 가장 여름 뜨거운 열기가 절정에 다다랐다가 태풍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몸이 으슬해지는 그 느낌? 그리고 지난주 정도부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옛날에 그 초창기의 코로나는 아니에요. 감기보다 좀 더 가벼워져서 사람들이 이름만으로 놀랄 뿐이지 실제로 그 코로나의 강세는 훨씬 약해져서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뭔가가 유행하면 다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 좀 유행한다 하면 그냥 감기 걸리고, 뭐 조금만 뭐가 이렇게 코로나도 한번 좀 기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잖아요. 이런 작은 고비마다 다 코로나에 걸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저분은 면역이 많이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면역이라고 하면 저는 또 항상 피를 강조하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은 피가 많이 모자라는 분 같고, 그리고 혈액 상태가 그렇게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가 아닌, 피가 많이 모자라고 혹은 또 피가 모자라지 않더라도 혈액 상태가 좋지를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게 아마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분일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면역하면 여러분 그 면역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냥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 말고 좀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토피나 그 여러 가지 알러지들 있잖아요. 아토피, 피부 알러지가 아토피고, 그 다음에 코 비염, 천식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 또 가벼울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토피 때문에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제가 어떤 분은 상담하면서 그 아토피 환자를 마주했을 때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어요. 정말 그분이 우리 약국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을까. 그 아토피 상태가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그냥 얼굴 전체, 목하고 손하고 전부 다 거의 장애 수준으로,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심한 아토피 환자들도 제가 많이 봤었고요. 그런 아토피도 결국은 면역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아토피가 심하고 비염이나 코막힘 이런 게 심한 사람들이요, 따라 들어가 보면 그것도 열독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몸에 많이 차 있어가지고 그 열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도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 또 제가 쓰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질환 말고 가볍게 생각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면역 증강제, 제가 베타글루칸, 제 영상에서 자주 아마 강조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또 환절기가 되어서 이런 면역의 문제를 베타글루칸으로 좀 극복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고요. 베타글루칸이 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글루라는 말이 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당 하면 포도당 알고 있잖아요. 설탕 이런 것도 왜 과당이 합쳐져서 생긴 당 종류잖아요. 이런 그 작은 당을, 화학적으로 작은 당의 단위를 단당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이렇게 복합당이잖아요. 그 복합당의 대표 주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섬유질 이런 것도 놀랍게도 당이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 밥을 오래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밥알이 입안에서 침에 의해서 소화가 되면서 그 안에 잘 자란 그 한 개의 단위인 포도당이 맛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느껴지는 건데, 베타글루칸도 이런 작은 당이 결합을 많이 해서 어떤 복합체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타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베타는 화학 결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베타 결합은 우리 인체가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이 화학적으로 보면 당이지만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 효소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당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베타글루칸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당으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제법 덩어리가 큰데 요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면 이것이 기가 막힌 면역 증강제가 돼요. 여러분, 이 베타글루칸이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보통 버섯이거든요. 버섯 종류에 이제 그 베타글루칸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버섯이 면역에 좋다라는 얘기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차가버섯도 있고 영지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 버섯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을 착안을 해서 요즘에는 베타글루칸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베타글루칸을 만들어서. 예전에 그런 천연 상태에 있는 베타글루칸을 추출을 했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베타글루칸을 만들었을 때 한 달분에 뭐 거의 100만 원 정도씩 했다고 하거든요. 몇십 년 전에. 요즘에 이것을 배양하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깜짝 놀라게 저렴한 가격으로 베타글루칸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벌써 한참 전에, 제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저희 약국에서 베타글루칸 제품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먹어보고 저한테는 최고의 피로회복제인 거예요. 그때는 제가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저 자신한테 해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드라마틱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베타글루칸을 먹고 나서 먹은 날 제가 하루 종일 긴 시간 약국에서 근무해도 근무를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베타글루칸이 꽤 비싼 가격이었는데, 제가 약국에서 일을 해야 제 경제 생활이 되니까 그 돈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그걸 먹으면서 베타글루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또 약국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권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하여튼 베타글루칸은
복합당인데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소화 효소로서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특이한 당이고,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면역력을 좋게 하는 기전은 본래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몸속에 자기 면역 세포가 있거든요. 뭐 T세포, NK세포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면역 세포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몸이 약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 그게 활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존에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어떤 독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알러지성 비염, 아토피, 특히 비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저희 지금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 진약사몰에 나와 있는 베타글루칸이 크게 보면 4종류인데요. 그 4종류 중에 한 가지는 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단종을 할 거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3종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요런 제품, 이거는 이제 포로 된 건데요. 이거는 가장 면역 증강 효과가 뛰어난 제 제품 3가지 중에서 가장 면역 향상 효과가 뛰어나서, 얘는 비염이나 아토피나 그런 피로회복뿐만이 아니고요. 고지혈증, 당뇨, 심지어 만성 간염에도 쓸 수 있어요. 좀 특이하거든요. 얘는 또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포로 되어 있어서 가루예요. 이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슨 제가 진약사몰의 어떤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 거의 알약이잖아요. 뭔가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지만 꼭 약을 한 움큼씩 먹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레모나보다도 좀 더 상큼하고 맛있는 그런 맛이라서 제가 기쁘게 여러분들한테, 저도 맛있는 거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요거를 하루에 1포, 많이 먹으면 2포까지 먹을 수 있고요. 얘는 3세대 베타글루칸.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베타글루칸은요, 이렇게 또 효모 제품이거든요. 이건 효모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인데, 이거는 좋은 점이 효모 제품이기 때문에 소화 효소 역할을 해주고요. 50%가 천연 단백질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 통풍 환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통풍이 뭔지 아시죠? 통풍이라고 해서 그 관절에 결절이 생기는 굉장히 아픈 관절염이 있어요. 통풍 관절염. 그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먹으면 큰일 나요. 그 통증이 엄청나게 강해지거든요. 통풍 환자가 먹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또 이거는 효모 제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자체가 50%가 단백질이고 또 천연 비타민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머리카락 영양제예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 나이 든 사람들, 왜 나이 먹으면서 점점 머리카락 숱이 없어지고 윤기가 없고 푸석푸석해지잖아요. 이거를 많이 먹으면 발모 영양제를 비싼 돈 주고 따로 안 사 먹어도 돼요. 얘를 하루에 한 2알이나 3알 정도 먹는 거를 제가 권해요. 또 제가 이 제품은 예전에 나오던 게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하고 또 더 좋은 점이, 이제 이 제품은 얼마 안 가서 단종이 될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있어요. 근데 이 제품보다 좀 더 좋은 장점이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물로 삼켜도 되는데, 알약을 먹기 힘든 사람들은 이것을 간편하게 약간 고소한 누룽지 맛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하지만 씹었을 때 약간 이에 들러붙는 불편함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로 삼키셔도 상관은 없고요. 또 다른 베타글루칸이 요건데요. 얘는 캡슐로 돼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베타글루칸처럼 3세대 베타글루칸에 속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투명 캡슐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분말로 된 거보다는 알약으로 삼키는 또 간편함이 있고요. 요것도 하루에 한 2알 정도? 한 알이나 2알 정도 그렇게 먹을 수 있고, 얘도 효모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도 먹을 수 있어요. 하여튼 요 제품이랑 요 2가지 제품은 3세대 베타글루칸으로 해서 면역 증강 효과가 그냥 효모 베타글루칸보다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독성은 없어요. 이거를 고지혈증, 당뇨, 그 다음에 만성 간염 이런 데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요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아토피나 그 비염에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대증요법의 약이 아니잖아요. 증상을 바로 없애는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셔야 돼요. 3개월 이상,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1년 정도 먹으면 거의 상당히 좋은 컨디션까지 올라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동안 얘를 안 먹어도 이 베타글루칸 효과를 그 약 이제 내가 한 6개월 먹고 좀 쉬었는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괜찮네, 그런 느낌이 갈 만큼 이제 면역 증강 효과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기본적으로 비타민 B하고 C는 꼭 드세요. 비타민 B, 제 이름으로 된 비타민 B 있죠. 100단위로 들어있는 거. 그거 하루에 하나.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최고의 항바이러스제거든요. 혈관에 탄력을 주고, 뭐, 피부에 주름을 없애주고, 또 피부에 이렇게 콜라겐 효과처럼 이런 것도 있는 게 뭐, 요긴 하지만, 비타민C는, 무엇보다도 혈관에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다 혈관 때문에 문제잖아요. 뭐, 뇌출혈도 올 수 있고, 뭐, 뇌경색도 올 수 있고, 수족냉증 이런 것도 전부 다 혈관 문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비타민C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이미 한 5년 전에 이 다리 한쪽에 감각이 별로 없으면서 엄청난 시린 증상 때문에 제가 아주 고역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수족냉증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제법 이런 삼복더위에도 뜨거운 물 이렇게 그 들통에다 받아가지고 거기다 발을 담그고, 위에는 땀이 나는데 이 다리는 여전히 시리고 막 이런 고통을 한참 겪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비타민C랑 제약 생기산 먹고 그거 완전히 없어졌는데, 비타민C만 먹어도 거의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또 면역 증강, 피부, 혈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비타민C만큼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요즘엔 제가 좀 늘렸어요. 8,000ml, 10,000ml 정도 드세요. 제 거 포로 된 것도 있잖아요. 비타민C 포로 된 거는 한 포에 2,000ml씩이니까 하루에 한 4포나 5포만 드셔도 면역 증강, 피부 개선 효과, 주름 없어지고, 혈관 탄력성 올라가고, 그렇죠. 뇌출혈, 뇌경색 예방하는 효과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건강 증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면역력을 높일 아주 쉬운 방법 몇 가지 제품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제가 약사 새내기 시절 90년대 중반쯤에 처음 이제 시내 대형 통의 약국에서 한 몇 달을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온 그 약국의 인기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대표적인 그 커다란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인기 많은 약이 있었는데, 그게 면역 제품이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주로 많이 권장이 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 약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뭐 이렇게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그런 제품으로 나와 있는 어느 약국에나 있는 제품이었는데 상당히 고가였어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 제품은 어떤 기전으로 사람들의 면역력을 올리는 걸까? 어떤 기전이 인증을 받아서 저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걸까? 안전성이나 효과는 어떨까? 이런 호기심을 가졌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그 제품은 상당히 고가였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알기로 좀 안전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좀 또 드러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제 깊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면서 사라진 종류였거든요. 다행스럽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이 원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으면서 가장 안전하면서 가격도 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타민 제품을 소개를 하고, 이제 처음에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모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또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제 제품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고, 그렇죠. 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틀을 말씀드리잖아요. 제품을 고르는 그런 방법도 말씀드리니까 멀리 미국에 계시든지 또 다른 제품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아마 이렇게 얻게 되실 거예요. 면역의 최강자, 가장 안전하면서 최강자는요, 여러분 베타글루칸이에요. 제 제품으로 이미 나와 있죠. 베타글루칸. 이게 뭔가, 베타는 화학적으로 결합을 뜻하는 거고요. 베타 결합이라는 게 있고 알파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먹는 그 탄수화물 종류로는 전부 다 이것이 알파 결합이거든요. 우리 인체는 알파 결합만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베타 결합은 우리 몸에서 그걸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분해가 되면 단당류라고 해서 그 포도당 같은 이런 당 종류로 되는 것이 베타글루칸이에요. 글루라는 말이 여러분 글루코스에서 나왔거든요. 포도당이 글루코스잖아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 같은 단당류가 베타 결합을 해서 많이 서로 엮어져 있는 그런 구조라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렇게 식품이 있는데요. 그게 곡류, 좀 이렇게 타정이 덜 된, 그러니까 좀 덜 깎아낸 현미에 가까운 곡류 있잖아요. 그런 곡류랑 그 다음에 효모. 그리고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에 많대요. 세포벽에 많다라는 게 약간 거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그런 단당류가 베타 결합 형식으로 많이 뒤엉켜 있는 거니까 상당히 분자량이 큰 거고요. 여러분 버섯이 몸에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상황버섯을 비롯해가지고 뭐 영지버섯 뭐 이런 게 항암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풍문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물론 어느 정도 연구 결과도 있지만, 근데 이 버섯이 상당히 고가고, 그리고 이 버섯에 들어있는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를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항암 효과, 면역을 올려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그 버섯에 들어있는 가장 좋은 뭔가 있잖아요.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베타글루칸이에요. 이 베타글루칸을 자연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떤 정량이 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 베타글루칸이 이제 처음으로 어느 제품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게 꽤 수십 년 전이거든요. 한 30년 더 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제가 알기로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냥 보통 한두 달 먹을 분량의 이렇게 포장이요, 판매 단위가 한 100만 원 정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베타글루칸을 접하게 된 거는 한 6, 7년 전인가? 6, 7년 전일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접했을 때는 100만 원 하던 그 시절보다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는, 2달분에 10만 원 정도? 2달분에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한 달 안에 다 먹었었거든요. 저는 한 달분에 1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정도로 제가 그거를 복용을 해봤어요. 제가 베타글루칸이라는 거를 저희 약국에 들어와서 저는 환자들한테 주기 전에 항상 제가 먼저 먹어보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들 줘보고. 그런데 제가 베타글루칸을 먹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몸으로 느끼는 거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약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주변에 저희 식구들이랑 이렇게 써봤을 때, 베타글루칸은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그 이상의 효과구나. 이게 한 달분에 10만 원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열심히 그거를 한 몇 년을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 간절한 어떤 소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베타글루칸을 좀 저렴하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베타글루칸을 좀 더 순도가 높은 제품으로 만들고 싶은,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자량을 좀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작게. 지금 현재 나오는 베타글루칸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효모를 통해서, 효모가 맥주 효모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발효를 하는 그런 미생물인데요. 이 효모를 통해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추출을 한 제품, 효모 추출 제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균 배양을 한 게 있어요. 효모 배양을 한 것은 좋은 점이요. 가격이 더 싸고, 그리고 효모라는 것 자체가 천연 단백질, 어떤 천연 미네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발톱 이런 영양제로도 되고 머리카락 영양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효모로 되어 있는 베타글루칸을 먹으면 면역 기능도 좀 향상이 되지만 탈모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한 가지 또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입맛을 좀 당기거든요. 그래서 배에 살이 찔 수 있어요. 배가 좀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체중이 늘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효모 베타글루칸을 활용하시면 참 좋고요. 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효모 베타글루칸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분 그게 복용량을 뭐 하루에 3정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많이 먹어도 아무 뭐 이렇게 부작용이 없어요. 하루에 뭐 5개, 6개 드셔도 되고요. 이게 약간 소화를 촉진시키는 작용, 효모가 본래 그렇잖아요. 소화 효소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소화가 좀 덜 되는 소화 장애가 약간 있는 그런 중장년 이상의 사람들한테 노년층에도 좀 많이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암 수술을 했고, 또 항암을 한 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생각을 한 가지 더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면역력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결국 피가 좋아진다라는 뜻이에요. 피가 모자라거나 혈액의 상태가 나빠져 있으면 면역력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모자라는 거 대표적으로 빈혈이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거나 저처럼 항암까지 이렇게 겸해서 하게 되면 피를 많이 쏟은 것도 있는데요. 피가 말라버려요. 그 세포 독성 항암제잖아요. 지금 쓰는 항암제를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망가지는 어떤 융단폭탄 같은 무서운 약인데요. 이게 조혈작용을 이렇게 크게 회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적혈구도 망가지지만, 적혈구, 백혈구도 망가지지만, 적혈구, 백혈구를 생산하는 골수나 콩팥에도 어떤 독성 작용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현저히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베타글루칸을 오래 먹어서 제일 제가 많이 체험한 그 효과가 비염이 없어진 거였거든요. 콧물 재채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 이런 거에서 제가 많이 자유로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긴 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거를 이 베타글루칸이 얼마나 많이 저를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술하고 항암까지 다 하고 나서는 세상에 극심한 이 비염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글루칸도 저는 효모 베타글루칸으로 충분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세균 배양 베타글루칸으로 바꿨어요. 저희 약국에 또 제 몰에 세균 배양 베타글루칸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식약처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그런 원료라는 거에 이제 좀 장점이 있고요. 그만큼 얘는 이제 효모 베타글루칸보다는 약간은 가격이 비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제가 먹어보니까 이 세균 배양 베타글루칸 제 제품으로는 캡슐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투명한 경질 캡슐, 딱딱한 캡슐 안에 들어있거든요. 얘는 이제 먹을 때 조금 단점이, 제 제품 기준으로 조금 단점이 약간 콤콤한 냄새가 나요. 그게 세균 배양을 한 그 원료를 캡슐 안에 충진을 할 때 미강이라고 하는 그 쌀겨 비슷한 게 들어가는데요. 그게 들어가야 캡슐 안에 충진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쌀겨 추출물이니까 몸에 나쁘지는 않을 텐데 이게 냄새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냄새가 좀 거슬렸고, 그리고 경질 캡슐이기 때문에 이걸 입에 넣고 물로 바로 삼키면 자칫하면 목에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 이 캡슐을 입에 넣고 물을 머금은 다음에 물과 캡슐을 같이 입안에서 이렇게 머물게 한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계세요. 그런 다음에 삼키면 이것이 매끄럽게 아주 수월하게 잘 넘어가거든요. 저는 그 캡슐로 된 베타글루칸을 한 번에 또는 한
한 번에 2알 아니면 한 알씩 하루 2번 이래서 하루에 2알을 먹어요. 그렇게 먹으니까 확실히 효모 베타글루칸보다는 이 비염과 피로도에 효과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피를 보충하는 것이 정말 면역력의 키워드예요. 베타글루칸으로도 이렇게 잘 효과가 없다 그러면 나는 피가 많이 나쁘구나, 아니면 피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혈액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비타민 B와 C를 다시 한번 더 여기서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효모 베타글루칸이나 세균 배양 베타글루칸을 먹으면서 비타민 B, C를 꼭 드세요. 비타민 C는요, 혈액이 산화되는 것을 예방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많은 그 노폐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 노폐물 중에 중요한 것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힘든 과제 아니에요? 스트레스와 과식. 요즘에는요, 정말 못 먹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도 옛날 조선시대 뭐 구한말이나 이런 때 시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왕족같이 잘 먹는 축에 속한대요. 우리가 그렇게 영양 상태, 사실 음식이 좋은, 질이 좋은 것들, 고단백 식품 이런 거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 고단백 식품이 몸속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식품에 첨가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빵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단지 뭐 기름이 많거나 단지 그게 달거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빵을 부드럽게 하는, 또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또 이것이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이렇게 폭신폭신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독성이 상당히 커요. 부담이 크거든요. 제가 몸이 아프기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요. 제가 몸이 아프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무슨 제 위장이 그런 첨가물 감별하는 것처럼 됐어요. 집에서 만든 빵은 괜찮은데 이렇게 유명 제과점에서 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만 먹어도 대번에 위장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그게 엄청난 노폐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피를 탁하게 하거든요. 간에 부담을 주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C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잖아요. 최소한 하루에 6,000ml. 저는 요새 점점 더 확신을 갖는데요. 하루에 1만 ml 정도 드세요. 1만 ml. 그냥 한 번에 한 2,000ml씩이요. 식후에 바로 드시기도 하고 공복에 먹어도 되더라고요. 점점 먹다 보면 적응이 돼서 이거를 수시로 계속 먹으면 이 혈액이 산화되는 것,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그냥 적혈구는 본래 한 120일 되면 수명을 다 하거든요. 이런 적혈구의 수명도 훨씬 더 생생하게 탱탱하게 긴 시간 제 수명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는 흡수가 다 안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대변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게 대소변으로 그냥 배설되는 게 아니라 콩팥이나 방광이나 뭐 세뇨관, 요세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장벽 있잖아요. 위벽, 장벽, 음식물이 통과하는 소화관 내 이 벽 있잖아요. 이런 벽을 전부 다 보호하는 아주 기특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위암이 걱정되시는 분들, 뭐 장내 뭐 대장암이나 직장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소화기관 내에 어떤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 용종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요, 비타민C를 필수적으로 많이 드세요. 이게 장에서 흡수가 다 안 되고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 장을 보호하는 정말 최선의 어떤 처치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비타민 C만 먹어도 위암을 예방한다, 뭐 대장암 예방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이런 거 드시고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또 기가 막히게 좋은 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독감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이런 각종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비타민 C 고농도에는 활동을 못해요. 비타민 C 고농도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한다라고 하면, 감기 합병증이 폐렴이잖아요.
코로나 합병증도 폐렴이거든요. 이 폐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면역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싼 게 비타민C예요. 여러분, 비타민C는 먹자마자 배설되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 붓자마자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크잖아요. 저는 그 비유를 자주 들어요. 비타민C 먹자마자 빠져나가지만 우리 몸에 해야 되는 좋은 작용은 충분히 다 하고 나간다는 거. 그래서 항상 신선한 새로운 비타민C를 아침에 저는 눈 뜨자마자 비타민C 2000ml랑 생기산 한 포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생기산은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비타민C는 여러분 싸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아요. 평생 먹어도 좋아요. 이걸 꼭 드시고요. 비타민C 결석이 걱정되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비타민C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를 꼭 같이 드세요. 여러분, 비타민 B가 또 면역력의 필수기도 하고요. C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있어요. C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B가 상대적으로 결핍이 돼서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C를 많이 먹어서 약간 빈혈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특이하게도. 그게 그것도 100짜리, B100이 있잖아요. B가 1번부터 12번까지 복합제인데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100단위로 들어가 있는 거를 B100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제 진약사몰에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어떤 종합영양제보다도 함량이 높으면서 가장 저렴하면서 전 국민이 먹으면 면역력을 최상으로 올려줄 가장 효과적인 이 좋은 비타민. 저는 모든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제 제품 말고도 미국에서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미국 제품을 많이 본따서 제 제품 만들었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좋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B100이라는 거를 하루에 한 알, 많게는 아침하고 점심에 한 알씩 2번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빈혈 예방에 가장 최고의 이렇게 보조제예요. 빈혈약이라는 거를 약국에서 따로 팔잖아요. 좀 질이 좋은 빈혈약, 좀 고가의 빈혈약은요, 그 안에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그게 비타민 B6랑 B12가 들어있어요. B6가 엽산이고요, 폴산이라고도 하잖아요. B12가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하는, 메코발라민, 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B 중에서도 B6하고 B12 이게 빈혈에 필수적인 건데요. 그런데 B6와 B12만 필수적이냐? 그럴 수가 없어요. B1번부터 12번까지 다 들어있는 이게요. 피를 좋게 하는 최상의 영양제예요. 피를 좋게. 이거를 조금 먹지 마시고 100단위로 들어있는 거를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여러분 몸의 반응을 스스로 체감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B가 어떤 면에서 또 피를 좋게 하느냐. 여러분 당뇨가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이라는 게 피 속에 기름이 많은 거고 당뇨라는 건 피 속에 당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요. 이런 사람들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이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라는 게요. 고지혈증에 따로 약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독성은 없어요. 나이아신이라는 것이 독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비타민 B3 중에서 니코틴산 아미드는 가장 안전한 고지혈증 약으로도 쓰일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 뭐 약으로 먹어요? 그냥 B100으로 먹으면 되지.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가장 우리 몸에서 안전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비타민 B2도 이 지질대사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입가에 구각염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입가 찢어지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두피에 이렇게 딱지 같은 거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 있잖아요. 그거를 치료할 때도 비타민 B2를 약으로 써요. 그런데 비타민 B2가 자연 식품 중에서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쇠고기 같은 데 많아요. 돼지고기에도 꽤 많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쇠고기가 고단백인 줄 아시지만 단백질 못지않게 많이 들은 게 기름이거든요. 돼지고기 기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자연 상태 안에서 적당히 고기를 먹으면 이 고기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해독하는 비타민 B2가 고기 안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좀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안에 들어있는 B2로는 부족하니까 비타민 B100을 추가로 먹어서 이 기름 수치, 혈당 수치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혈당이 높은 사람들 비타민 B를 많이 먹게 되면
당이 많이 들어온 거, 그 당을 전부 에너지로 바꾸는데 보효소가 이 비타민 B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나는 계속 기운이 없어, 축 처져, 이런 사람들은 B의 부족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혈당만, 그러니까 열량만 높은 거를 먹고 그 열량을 정말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비타민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뚱뚱한데도 기운은 없는 거죠. 난 아무래도 빈혈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요, 비타민 B를 먹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면서 활력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활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면역력인 거예요. 베타글루칸 제가 얘기하면서 좀 놓쳤는데, 이 베타글루칸이 어떤 기전으로 면역력을 높이느냐.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올려요. 면역세포 하면은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아는 게 백혈구잖아요. 근데 그 백혈구 중에서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이렇게 담당하고요. 그리고 얘가 암세포를 죽여요.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셀,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얘가 만약에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암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냥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본래 있는 NK셀을 활성화시키는 그 기특한 작용을 베타글루칸이 해주는 거예요. 그 베타글루칸은 당이 여러 개 붙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도당으로 될 만큼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 덩어리 큰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약간 섬유질이 해주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섬유질이 많은 거를 먹으면 혈당이 금방 안 올라가고 또 이렇게 기름기가 몸 안에 다 흡수되지 않잖아요. 이 베타글루칸이 기름기 조절해주고 혈당 조절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NK세포 외에도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또 다른 T셀이라고 하는 그 면역세포 있거든요. T셀을 활성화해주는 그런 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밸런스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본래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가장 안전하게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하면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비타민 C 이런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어도 글쎄요, 면역력을 많이 높여서 삶의 질을 올리는. 근데 제가 최근에 락토케어라고 하는 제 유산균 제품을 새로 출시를 했잖아요.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 가스가 많이 생기는 그런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저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제가 만든 이 락토케어의 너무 좋은 장점, 확실한 장점, 옛날에 제가 신일제약의 멀티락을 취급했었는데 이 멀티락이 이제 지금 생산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원료 수급도 잘 안 되고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유산균을 제가 강조하진 않지만 이 유산균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는데 아주 좋은 제품을 찾아서 만들고 싶은 그런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찾아낸 거예요. 그 락토케어를. 이걸 써봤더니 그러니까 멀티락보다도 훨씬 더 반응이 좋아요. 멀티락이 이제까지 제가 취급해본 유산균 중에서는 제일 좋았는데 멀티락보다 좀 더 좋다. 얼마나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 뱃속에 차는 가스를 이 락토케어가 없애주더라고요. 그래서 변비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이게 설사, 가스 차는 거, 가스가 뱃속에 가득 차가지고 괴로우면 여러분 그게 면역력하고도 직결돼요. 왜냐하면 가스가 많이 차 있다라는 게 그만큼 유해균이 많은 거고 부패균이 있는 거고 그것은 간에 그대로 부담이고요. 피를 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장 관리가 또 면역 관리에 필수라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면역을 얘기하면 반드시 유산균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B, C, 베타글루칸 이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락토케어 제 제품 유산균을 좀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타민 C를 먹는 그 불편함도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장수의 비결, 면역력을 높이는 그 비결, 장 관리. 이 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 3가지 아니면 4가지. 이거를 여러분들 면역 관리하는데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으로는 이 정도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생활 관리로서 할 수 있는 거, 잠을 푹 자는 거. 웬만하면 12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자정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주 깊이 있게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깊은 숙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낮에 햇빛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이 2가지, 걷다가 뛰다가 하든지 하루에 한 30분 이상을 햇빛을 보면서 걸어주는 거를 같이 병행한다면 뭐 얼마나 최상으로 좋겠어요. 건강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